안녕하세요. 홍심정TV입니다. 2019년에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모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디톡스 힐링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오늘은 대망의 3편, 독소들을 배출하고 제거할 수 있는 디톡스 힐링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톡스 힐링법 소개에 앞서 현대에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힐링법들이 있으며 레이키와 에너지 힐링, 요가 등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힐링법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자리매김한 힐링법인 레이키와 에너지 힐링 등에선 에너지를 이용한다 말하며 이는 곧 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기라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포함한 모든 물체가 지니는 에너지, 기운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활동하는 힘이라 하며 동양 철학에서는 생명 또는 생명의 근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기운이 없어 보인다 또는 기운이 넘쳐 보인다와 같은 말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축 처져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오늘은 기운이 없어 보이네 라고 말하며 힘이 넘치고 활기찬 사람을 보며 오늘은 기운이 넘쳐 흐르네 와 같이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장소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들면 오래 있고 싶고 안 좋은 느낌이 들면 떠나고 싶은 것과 잠자는 아기가 유독 특정 장소만을 피해 자는 것, 어떤 행동을 하고자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드는 느낌들은 우리가 기를 느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라는 것은 생소하지만 조금만 둘러보면 우리 일상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이 기의 작용 중 하나로 동기감흥이 있으며 동기감흥에 대해 중국의 엔 이야기와 현대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100년 전 중국 한무제 시대 때 어느 날 저녁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 스스로 울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 이유를 찾지 못한 한무제는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박식하다 소문이 난 동박삭을 찾기 위해 군사를 파견합니다. 동박삭은 한나라 상동성 출신이며 한무제의 관리이자 선인으로 성은 장, 자는 만천입니다. 삼천갑자 동박삭이란 이름으로도 유명하죠. 동박삭을 찾은 한무제는 근심 어린 어조로 내가 침식을 취하고 있는 대굴처마에 구리종을 매달아 놓았는데 이상하게 한두 달 전부터 종이 스스로 울려 개상망측한 생각이 드는데 왜 우는지 그 까닭 또한 알 길이 없어 선사를 부르게 된 것이오 라고 물었습니다. 듣고 있던 동박삭은 그 구리종을 만들 때 사용한 그 구리는 어디서 구하셨사옵니까? 라고 묻자 한무제는 구리산이라는 곳에서 캐어다 만든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대답을 들은 동박삭은 천리통이란 술법으로 구리산 한쪽이 무너져 내려앉은 것을 보고 자신이 본 바를 한무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깜짝 놀란 한무제는 신하를 불러 구리산이 과연 무너졌는가 알아보도록 명하였고 동박삭은 땅의 기운은 사람과 비유하여 부모와 자식과도 같은 인연입니다. 이에 어머니인 구리산이 무너졌기에 자식인 구리종이 울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동박삭의 대답에 한무제는 동기감흥에 대하여 이해를 함과 동시에 감탄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같은 기운을 지닌 물체끼리도 서로 기운이 감응하여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인인 양경석 씨의 조상님의 묘와 자손이 동기감흥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게 된 경험담입니다. 시기는 1992년경 양경석 씨의 어머니의 왼쪽 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눈이 아파 안성과 평택 등 안과 또는 의료원이란 의료원은 다 찾아다녔지만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경석 씨의 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태로 2년 동안이나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집안에서 양경석 씨 어머니의 시아버지 되는 분의 산소를 이장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가족들 모두 이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이장하는 날 시아버지의 유해를 본 가족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유해의 왼쪽 눈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간통을 한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 시아버지의 산소 이장을 무사히 마쳤고 시간이 지나 어머니의 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완치되었습니다.
정작 2년 동안을 어느 병원을 가도 고치지 못했던 눈이 산소 이장과 함께 고쳐진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사례로 본 동기 가뭄의 A입니다. 풍수지리에선 동기 가뭄을 조상의 묘에 좋거나 나쁜 기운이 영향을 주었을 때 같은 기운을 지닌 후대까지 그 기운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디톡스 힐링법은 이러한 동기 가뭄을 이용한 힐링법입니다. 이 힐링법은 홍진 힐링이라 부르며 과거 5500년 전 태오보키 대성인으로부터 행해진 홍지인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힐링법입니다. 태오보키 대성인께서는 인류 문명의 토대를 세우신 분으로 현재 우리의 결혼과 성씨제도를 만드시고 농경과 목축을 정착시키며 의학과 시간, 별자리, 건축술, 식문화 등 인류 문화의 근간을 이룬 인류 문명의 시조이시며 최초로 침술을 의술에 적용해 침술의 시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팔계와 주역 또한 태오보키 대성인께서 창시하신 것입니다. 중국 감숙성 천수시에서는 현재까지도 태오보키 대성인의 묘가 보존돼 있으며 홍지인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홍심정에서는 수련과 명상을 통하여 그 효과와 방법을 더욱 깊이 발전시켰으며 홍지인 힐링은 힐링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그 대상이 되는 물체를 동기화하여 대상이 되는 물체에 심공침을 놓아 힐링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대상이 되는 물체는 홍지인이라 부릅니다. 홍지인 힐링은 심공침이 그 홍지인을 간통하여 뼛속까지 존재하는 도끼를 뽑아내고 심공침이 놓인 홍지인은 좋은 조건의 상태에서 1초도 빠짐없이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여 지속적으로 도끼를 배출합니다. 뼛속 깊이까지 자리 잡고 있는 도끼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게 되므로 기혈의 순환은 원활해지고 기혈의 순환이 원활해짐에 따라 굳어있던 우리 몸의 장기와 근육들도 함께 풀어지게 됩니다. 현재 과학에선 우리 몸을 치유하기 위하여 의료 장비를 이용한 고주파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이 행해집니다. 고주파 치료는 고주파로 발생시킨 열을 이용하여 간이나 장기에 있는 종양, 암세포 등을 태워 제거함으로써 병을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는 파장이 매우 짧고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현대의학에선 최고의 치료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치료법들에는 깊이와 지속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고주파 치료 같은 치료법은 고통을 수반하며 종양세포 제거 시 인근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으며, 방사선 치료는 고통은 적으나 피부에서부터 암세포가 존재하는 부위까지 방사선이 간통하는데 간통당한 정상적인 세포들까지 타격을 입게 되며 손상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손상당한 정상적인 세포들은 다시 자가치유하여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면역력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하나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세포의 자가치유가 힘들어 큰 부작용이 됩니다. 또한 이 치료법들은 재발의 가능성마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진 힐링은 앞에서 말한 치료법 및 힐링법과 다르게 동기화된 홍지인의 간접적인 치유를 진행하면서 그에 따른 고통이 전혀 수반되지 않고 세포 조직의 손상 또한 없으며 깊이 박혀있는 도끼를 지속적으로 배출시킴으로써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몸은 세포가 스스로 건강을 되찾게 되는 환경으로 바뀌고 면역력이 높아지게 되며 건강한 환경이 만들어진 우리 몸은 암세포와 종양 등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세포가 암세포와 종양 등이 살 수 없는 건강한 환경을 갖춘다면 각종 질병들이 재발하지 않겠죠? 홍진 힐링은 수련을 기피하고 홍심정에서 교육을 통한다면 그 누구라도 자신과 타인을 치유할 수 있으며 실제로 홍심정 내에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누리며 자신과 타인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진 힐링을 통하여 내 몸의 독소를 내보내게 된다면 앞으로의 삶은 질병이 없고 고통도 없는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홍심정 TV의 영상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